지금 글로벌 투자 시장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것만 알면 돼 라고 생각했던 그런 투자 공식들이 글쎄요, 이제 슬슬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 거대한 전환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에 말이죠, 지난 20년 동안 이것만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믿었던 시장의 황금률, 그러니까 S&P 500만 믿고 가자는 그 믿음이 만약 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지난 20년은요, 정말이지 S&P 500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시 말해, 미국의 잘 나가는 대기업 주식들이 투자자들한테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안겨준 그야말로 황금기였습니다. 사실 그렇죠. S&P 500이 워낙 꾸준히 또 강력하게 성공 가도를 달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다른 곳은 쳐다볼 생각도 안 하게 된 거예요. 뭐랄까 일종의 투자 근시안에 빠진 거죠. 아, 그냥 미국 대형주에만 넣어두면 안전해, 수익도 좋아. 이런 생각이 시장 전체를 지배했던 겁니다. 보세요. 바로 작년이죠. 2025년 한 해에만 S&P 500이 무려 17.9%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와, 역시 S&P 500이구나 싶죠? 하지만 바로 이 견고해 보이는 기반 아래에서 사실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혀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의 독주 체제에 도전하는 아주 거대한 글로벌 변화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2025년 수익률을 보면 S&P 500이 17.9%를 기록한 것도 물론 대단하죠. 그런데 신흥시장은요, 무려 34.3%입니다.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가장 큰 돈을 벌 기회가 미국 밖에서 나왔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게 있어요. 단순히 작년에 수익률이 높았다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주식의 가치, 그러니까 얼마나 싼가 비싼가를 따져보는 밸류에이션을 보면요, 신흥시장이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이 KPE 비율이라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S&P 500은 36.9로 역사적으로 봐도 꽤 비싼 수준입니다. 반면에 신흥시장은 24.6. 아직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앞으로 더 오를 공간이 많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신흥시장의 강세가 그냥 반짝하고 끝날 게 아니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펀더멘털, 그러니까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아주 튼튼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의 경제 성장률, GDP나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미국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여기에 약달러나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외부 환경까지 신흥시장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이 흐름이 계속될 수 있겠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들이죠. 자, 그럼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시장 내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단순히 미국 밖이 좋다는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미국 시장 안에서도 예전처럼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복잡한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두 개의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와 기술주인데요. 이 둘이 지금 얼마나 서로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섹터부터 볼게요. 특히 석유 말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 이슈가 있어서 2020년 유가가 배럴당 49달러에서 57달러 사이로 예측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많은 미국 셰일 오일 회사들이 석유를 파내도 돈이 안 남는, 즉 손익분기점보다도 낮은 가격이라는 겁니다. 에너지 섹터의 한 축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바로 그 같은 에너지 섹터 안에서 천연가스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겁니다.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2026년 천연가스 가격은 오히려 크게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에너지라는 한 바구니에 담겨 있지만 석유와 천연가스의 상황이 이렇게나 다른 겁니다. 이런 현상은 기술주 섹터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거세지고 있는 AI의 물결이 더 이상 모든 배를 들어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딱 지금 상황을 보여주죠. 예전에는 기술주 하면 다 같이 성장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에너지 섹터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갈라진 것처럼 기술 섹터 안에서도 거대한 분열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예측이 아니에요. 실제 시장 데이터가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어느 쪽에 베팅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기술주 ETF의 풋콜 비율이 무려 2.00입니다. 쉽게 말해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쪽에 베팅하는 사람이 올라갈 거라는 쪽보다 2배나 많다는 뜻이에요. 이건 시장이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기술 섹터, 아니 경제 전체에 이런 큰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투자자들은 AI 혁명의 두 얼굴을 명확하게 구분해야만 합니다. 한쪽에는 AI를 무기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혁신을 이끄는 파괴자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바로 그 AI 때문에 기존의 사업 모델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파괴당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은 이미 이 산업들은 위험하다고 콕 집어 말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디어 에이전시나 광고, 출판, 데이터 분석 중심의 금융 서비스, 그리고 방송이나 게임 같은 산업들이 바로 AI의 위협에 가장 취약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복잡하고 완전히 새로워진 시장 환경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2026년을 위한 새로운 투자 전략의 핵심은 바로 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S&P 500만 쳐다보지 말고 더 넓은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둘째, 지금 당장 잘 나가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싸고 저평가된 시장에 장기적인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하고요. 셋째, 같은 산업이라고 다 같이 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 안에서도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AI 시대의 진짜 파괴자는 누구고 파괴당하는 자는 누구인지 이걸 구분하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10년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위한 것입니까?